핵시대의 균형은 보유 여부가 아니라 위기 당일 누가 몇 시간 안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가의 전력과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동북아는 단순히 핵을 가진 나라가 늘어나는 시대를 넘어 위기 당일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누가 갖고 있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준이 가장 빠르게 시험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산업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 독특한 위치는 단순한 비보유 상태가 아니라 전략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대응 구조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실제 군사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 무기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몇 시간의 차이가 전체 상황을 바꿉니다. 즉시 대응 가능한 전력은 상대의 행동을 사전에 제한합니다. 이 차이가 지금 동북아의 전략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략무기 전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배치 지역의 다양화와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전략무기 전력의 균형이 수십 년 단위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단 몇 년 단위로 전략 균형 자체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니라 위기 발생 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전략 균형이 숫자가 아니라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기존 제한에서 벗어나며 전략적 자율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 구조를 다시 설계하며 즉시 대응 가능한 거점을 중심으로 작전 체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지역에 동일한 속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기 발생 시 전력이 출발하는 위치, 정보가 가장 먼저 통합되는 위치, 지휘가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위치, 즉 거점은 단순한 배치 장소가 아니라 속도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닙니다. 핵심은 위기 순간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가입니다. 억제는 숫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억제는 속도와 실행 가능성으로 완성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한다는 선언이 아니라 위기 당일 몇 시간 안에 어떤 전력이 도착하고 어떤 대응이 즉시 실행되는지가 시간표로 고정될 때 그때 비로소 억제가 작동합니다. 이것이 억제의 핵심입니다. 즉, 사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전력보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실제 억제에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핵무기는 강력한 억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극단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은 존재 자체로 억제를 만들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수단은 아닙니다. 반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재래식 전력은 다릅니다.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상대의 행동을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억제 수단이 됩니다. 억제는 단순한 파괴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억제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에 의해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밀 타격 체계, 미사일 전력, 공군 전력, 그리고 통합된 지휘 운영 구조를 통해 동북아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재래식 전력을 높은 밀도로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력 보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의 또 다른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래식 전력은 동맹 구조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보, 경보, 지휘, 전력 운용이 연결된 작전 구조의 중심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공유되고 경보는 동시에 전달되며 지휘 체계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된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이 구조 위에 있는 국가는 위기가 발생한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이미 대응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기 발생 시 검토가 아니라 즉시 대응이 가능한 위치, 지원이 아니라 실행이 가능한 위치,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과거의 억제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억제는 위기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즉, 억제의 기준이 보유에서 즉시 실행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제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위기 순간 어떤 조건을 즉시 실행되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즉, 위기 이후 도착하는 전력보다 이미 그 자리에 존재하는 전력이 실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발생 시 작전의 중심이 단순히 강한 국가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대응이 시작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억제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억제는 속도와 절차로 만들어집니다. 지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몇 시간 후 무엇이 도착하는지가 시간표로 박혀있을 때 비로소 상대의 오판이 멈춥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은 핵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핵시대의 균형이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작동할지를 결정하는 즉시 대응의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위기 당일 대한민국은 조건을 받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조건을 바꿔 예비해 놓은 나라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